온라인 입점 및 판로 개척에 대해서 강의할 정태열 교수입니다. 오늘 이 오픈마켓 창업을 하려고 하시거나 지금 장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전자상거래를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면은 어떤 입점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에 미리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셔도 업종에 꼭 도소매의 전자상거래업을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홈택스에서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홈택스에서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해서 세무서에서 방문하셔갖고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만약 사업자 등록증이 다 끝났다라고 하시면은 통신판매업을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 또한 정부24를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거나 구청에 방문을 하셔갖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거가 현재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추가할 수가 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가능하십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업종 추가만 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종목으로는 업태와 종목으로서 업태의 소매업, 종목으로 전자상거래업을 추가하시면 온라인 판매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게 내가 통신판매업을 신청하시려고 하면은 꼭 필요한 게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증은 스마트 스토어에 회원가입을 하셔 다음에 판매자 센터에 로그인을 하고 판매자 정보에 들어가서 판매자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증을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매안전 서비스를 함께 첨부를 한 상태에서 정부24에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보통 한 7일 정도의 소요기간을 통해서 통신 판매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구청에 직접 방문을 하셔갖고 신청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온라인 판매하는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온라인 판매를 잘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거에 대한 방법이 필요하실 텐데요. 이 2020년의 쇼핑 트렌드를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가장 큰 특징이 5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쇼핑이 약세를 했다라는 거가 가장 큰 단점이었고요. 그게 더 두드러지게 모바일이나 PC, 전화, 주문들은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장 많이 팔렸던 물건은 식품의 구매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는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쇼핑몰 종의 쿠팡과 네이버 쇼핑이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기존의 쇼핑몰 업체들 중에 유로 멤버십, 그러니까 유로 컨텐츠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더 이용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 그 이유는 고정 고객층이 많은 데가 더 많은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배송, 새벽 배송에 대한 인기몰이가 많이 증가됐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앱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쿠팡, 네이버 쇼핑, 지마켓 11권가 순으로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 쿠팡에서는 가장 크게 이용되는 가장 큰 장점은 빠른 배송이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을 이용하는 분들은 간편한 결제, 또 상품의 다양성, 또 앱의 편리성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멤버십의 이용자가 많이 늘었다는 이유는 고정 고객 측에 대한 이용자가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내가 가격에 싼 것만 이용하는 것들이 아니고 내가 이용하는 쿠팡에 이용하는 분들은 가격만의 결정이 아닌 고정 고객 측, 난 여기만 이용하는 분들은
그 쿠팡 앱으로만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에 저희의 판매 전략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내 쇼핑몰을 만들어 갖고 직접 판매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브랜드를 확장시키고 브랜드를 알려야 되는데 시간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오픈 마켓에 적극적인 공략을 하셔갖고 시장을 확보한 다음에 내 브랜드를 키우시는 걸 좋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쇼핑몰 타켓으로 생각하는 거는 하나의 마켓만 생각하지 마시고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이베이를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면서 판매를 하시면 매출, 그 다음 우리 판매하시는데도 많은 도움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입점 절차와 판매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상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통시장에는 많은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제품들이 어떤 오픈마켓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지 그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네, 질문 잘 주셨고요. 전통시장에서 잘 팔리는 거에 대한 제품들은 제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가격의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스마트 스토어가 잘 팔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쿠팡이나 이메프 등에서도 많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왜 많이 팔린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의 마켓에 충성 고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만이 아닌 신뢰도, 오픈 마켓의 신뢰도에 따라서 마켓의 구매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이게 우리가 입점할 때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잖아요. 보통 어떤 서류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픈마켓마다 입점하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 신고증,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하시는 분들이 즉석 판매 제조업이라는 가공업을 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서류들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판매를 할 때 이게 포장 부분이 가장 신경이 많이 써요. 그러면 상품을 포장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이게 가장 잘 포장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온라인상에 판매한다라고 하면은 따로 하는 거에 대한 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걸 구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구비하기가 쉬운 거는 우체국 택배 박스를 구매하셔갖고 포장을 하시면 쉽게 포장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판매가 조금 더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박스 하는 것만 전문적으로 구입을 하셔갖고 전용으로서 포장을 하시면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온라인 입점 및 판로 개척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한 정태열 교수입니다. 온라인 진출하는데 가장 필요한 3대 요소를 찝는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판매 상품, 콘텐츠 제작, 온라인 판매 채널, 그 다음 택배 물류 서비스를 생각하고 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온라인에 판매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할 건지 선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하는 거가 제일 온라인에 진출하는 거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상품을 갖고 와도 얘를 어떤 상품으로 포장을 하고 어떤 상품으로 제작하는 거에 따라서 판매의 매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생각하는 온라인 판매 채널은 생각하는 거가 내 아이템에 따라서 어떤 유통 경로에 판매하는 거에 따라서 매출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같은 상품들은요, 우체국 쇼핑에다 판매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내가 판매하는 생필품 판매하는 거는 쿠팡 쪽으로 판매하는 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판매가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오픈마켓에 판매하는 채널의 다양성에 맞게 판매를 구사하시는 거가
나중에 온라인 진출하시는 거에 많은 도움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편하게도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그 물류라는 거가 우리 온라인 판매하는 거에서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로 선택되고 있습니다. 왜? 요즘에 소비자들은 빠른 배송도 원하고 있고요. 또한 안전하게 배송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물류에 대한 서비스가 중요한 3대 요소로서 정하는 부분들이니까 꼭 생각하셔갖고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온라인 진출하는 핵심 중요한 요건들을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판매, 전통시장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매출의 차이를 보이는 거의 가장 큰 특징들은 첫 번째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디자인. 최고의 품질의 디자인, 고퀄리티의 디자인, 간단하게 사진만 찍어서 하는 거에 대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제품의 어떤 디자인에 거기에 맞는 스토리를 입히냐가 이 판매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디자인을 할 때 진짜 먹고 싶은 디자인 페이지를 구현하는 거 하나가 나중에 실제 매출의 3배에서 5배 이상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부분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에 생각하는 이 먹고 싶은 디자인도 더 사진의 퀄리티를 높이면서 진행을 하셨으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에 구분하는 것도 디자인 부분인데요. 평상시에 상품의 디자인과 내가 어떤 기획전을 하거나 명절 때의 디자인들은 별도로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평상시의 디자인과 기획전이나 이때 하는 거의 대목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서는 좀 더 상품의 구성을 달리하면서 제품들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매출에 많은 영향들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상품을 만들면은 그냥 그 상품만 갖고 포장한 상품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판매하시는 분들에 대한 분들의 사진과 아니면 이걸 직접 생산하는 사진들과 함께 사진들이 녹여 있는 상품들이 실제 판매의 매출과 많은 영향들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추세는 소포장, 그러니까 점점 핵가족화 시대가 많이 됐고요.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소포장의 제품들 또한 고가격 하는 것보다 저가격 상품들이 훨씬 더 많은 매출들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제품에 대한 구성을 큰 비용에 대한 거에 고가격으로만 구성하지 말고 맞게 소포장과 저가격 상품으로 구성을 하시면서 판매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들은 상품에 대한 설명만 있는 부분들이 절대 아닌 스토리가 포함된 담겨 있는 상세 페이지, 이 상품들이 만들어져 있는 과정들, 우리 대표님들, 판매하시는 분들, 사장님들이 이 상품을 판매하려고 할 때 어떤 노력이 만들어졌고 판매하는 절차들이 되는지라는 스토리가 있는 거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지출하는 거에 활성화하는 거에 핵심 키워드로 또 생각하는 그 6번째 매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노출입니다. 노출. 상위 노출이 되지 않으면 내 상품이 판매가 되지 않으니까 노출을 하려고 하면은 처음 시기에 광고와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셔갖고 이 제품이 팔릴 수 있게 하셔야지 실제 지속적인 판매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진행되고 하면은 최신성 점수에서 가장 필요한 건 리뷰, 상품평. 2주 이내에 상품에 대한 상품이 등록이 됐으면 그 상품을 갖고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또 어떤 점을 통해서 우리 판매자의 마음들을 알게 됐는지라는 리뷰가 자산이 될 수가 있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지
판매와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특징의 8번째 것처럼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특색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난이 사과를 보조개 사과라고 하는 걸로 해서 판매를 몇 배 이상으로 매출을 늘린 성과를 발휘한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을 특색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품 콘텐츠의 제작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여러 유통 채널을 통해서 우체국 쇼핑에서의 디자인 지원도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또한 네이버 쇼핑이나 팔로 개척 기획전에 대한 지원들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채널의 다양성을 함께 활용을 하셔갖고 판매를 진행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물류 서비스 아까 3번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전한 물류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하면은 상인 분들과 이 우체국 택배 계약이나 아니면 CJ 택배나를 통해서 택배 계약을 통한 안전한 물류 지원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고객들한테 만족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판매를 통해서요, 가장 큰 효과를 발휘했던 거가 도루묵 원래 한 달에 파는 거가 한 달에 많이 팔아야 한 300에서 500 정도를 팔았던 거가 우체국 쇼핑에 입점하면 농산물에서 판매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발휘했습니다. 이 온라인 입점을 통해서 우리 사장님들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진출 지금이 시기이고 지금이 우리 사장님들이 선택하에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온라인에 진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교수님 감사하겠습니다. 오프라인도 비슷하게 고객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품을 등록하고 홍보하고 고객 관리하고 온라인 판매 능력을 키우고 꾸준하게 한 걸음씩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 판매의 매출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의 성실한 의지와 성실한 판매하는 노하우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온라인 판매 시 전통시장에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 해주시죠, 교수님. 전통시장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잘 팔리는 물건은 그 중에서도 먹거리 상품들이 잘 팔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수입시장에서도 김부각이나 이 먹거리 상품으로만 판매를 하셔갖고 월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오프라인에서도 팔리는 거는 온라인에서도 잘 팔린다는 겁니다. 그 부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게 오픈마켓을 판매를 하려 하다 보면 이게 노출되는 부분이 어떻게 노출을 해야 내 상품 자체가 가장 잘 팔릴 수 있고 잘 눈에 띄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궁금했습니다. 교수님이 한 말씀 해주시죠.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하시는 거에 노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 내에서 가장 중요한 건 2주 이내에 대한 상품에 노출할 수 있는 판매 지수, 인기도, 최신성에 대한 점수를 높일 수 있게 좀 더 그 시기에 많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전도 열고 홍보도 하시면서 2주가 넘는 시점 내에서 판매가 되는 것보다 그 이전에 최대한 점수를 많이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다른 어떤 상품보다 노출하는 데서는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